북한이 또 도발을 했습니다. 신형 전술 유도탄을 쏘아 올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북한의 이런 행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자문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터뷰에 모셨네요. 예. 지금 북한에서는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뭐예요? 예,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던, 새로운 전술 무기들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 부분을 이제 아마 특히, 우리 유도탄이라서 이제 탄도미사일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지난번 이제 순항미사일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저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탄도 미사일을 뜻하는 겁니까? 용어 자체가?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요번에 이제 밝힌 걸 보면은 우선 이제 탄도 중량을 늘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요번에 이제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적어도 활공 도약형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풀업 기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신형에 좀 강조를 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내려갔다 조금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저고도로 갔다가 갑자기 이제 급상승해서 다시 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이제 사드르 미사일 탐지기가 안 되는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지금 이걸 쏘아 올렸다고 봐야 될까요?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새벽인 것 같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3월 25일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작년 12월서부터 이달 3월 말까지 북한이 이제 북한군 내 동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전략군하고 방사 포병 부대의 이제 훈련이 예정돼 있었고요. 예. 그 이란의 측면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결합시켜 가지고 아마 북한이 시간표를 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이걸 쏘아 올린다고 해서 미국이 뭐를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지난번 그 순항미사일의 경우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도 아니고 네. 또 북미 합의 위반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반응이 없었고요. 예. 이번에 신형 전술 유탄은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 됩니다. 네.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는 어떤 형태,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금지한다고 얘기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새벽에 미 국무부도 규탄한다는 이제 입장문을 발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바이든의 어떤 그 기자회견 그 발언이 이제 전해졌는데 일단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또 긴장 고조를 북한이 선택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고 그다음에 최종 결과는 비핵화다. 외교도 준비돼 있지만 최종 결과는 비핵화다. 이렇게 세 가지 발언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우선은 미국이 이번에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대화 단절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조치, 다시 말하면 이제 2009년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웠던 이런 대북 대화 기조를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전략적 인내로 이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이제 과잉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최종 결과가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다시 말하면 당면한 협상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고 최종 결과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지만 당면한 이제 목표는 지난번 이제 한미 2+2 전략대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핵과 탄도미사일의 위협 감소 쪽에 아마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이제 시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위협 감소를 끌어내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뭐가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구체로 밝힌 건 아니고요. 아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번에 2+2 전략대회에 앞서서 브링컨 국무장관이 밝혔던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아마 이제 중요한 수단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인 기업인을 이제 송환 조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돈 세탁 혐의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덕대시 정책 철회를 통한 북미 대화 재개 방식보다는
현재 그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어떤 약점을 잡아서 인권 문제라든지 또는 돈색과 같은 이제 국제 규범 위반을 잡아서 오히려 북한을 이제 견인하려고 하는 이런 좀 수단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북한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스스로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먹힐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향후 협상을 재개할 때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상 칩을 이제 쌓아 놓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북한이 대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 이런 그래서 대화의 문턱을 높여놨거든요. 네. 그래서 대화의 문턱을 낮춘 수단으로 거꾸로 뭐 인권 문제라든지 또 돈 세탁 문제 이런 거를 이제 그 제기해서 예. 북한이 스스로 대화의 문턱을 이제 낮추도록 하는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의 문턱을 낮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설명 말씀 좀 부탁을 드리면. 예, 지금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예. 북미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네. 작년 7월 10일 김여정 담화에서도 그랬고요. 예. 이번 이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 총화 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최선희 제1부장이 미국과 중국 간의 앵커리지 회담을 앞두고 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절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대시 철회된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대시 철회가 뭔지에 대해서 북한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이 먼저 카드를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존 볼턴 같은 강경파들이 선 비핵화를 요구한 것과 반대로 이제는 북한이 선 양보 조치를 가지고 와야 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거기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북한의 약점을 잡아서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권 문제라든지 또 돈 세탁 문제처럼 북한이 이제 국제 규범을 위반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시 정책 부분을 문턱을 낮춘다는 얘기는 결국 북한이 어떤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참 어렵네요. 정말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마주 앉기까지의 과정에서 지금 밀당이 이렇게 치열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좀 어떻게 좀 그 물꼬가 트일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시한은 많지 않습니다. 4월 중에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한다고 했고요. 네. 또 다음 주 정도에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대북 정책 결정하기보다는 한국과 일본과의 어떤 협의를 통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초안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말쯤에 한미일의 이제 그 국가안보실장 그 회의를 통해서 아마 대북 정책을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그 뒤에 이제 그 확정 지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어제 이제 그 아침에 북한이 이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하는 걸 쏘아 올린 이후에 우리 그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이 뒷북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네. 현재 뭐 전쟁이 진행 중이라면 모를까 빠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확한 게 중요하지요. 네. 사실 이제 우리 한 예를 들 수 있는 게 2019년 8월 24일 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거든요. 네. 당시에는 이제 일본 방위성이 이례적으로 우리 합참보다 26분 빠르게 먼저 북한이 쐈고 이것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게 이제 한국의 협력 없이 지소미아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지소미아가 없어도 일본이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북한이 얘기하는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라고 해가지고 일본 방위성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바로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막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라면 뭐 바로바로 우리가 조기 판단이 중요하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고요. 자, 이 점을 좀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인데 이제 임기 말에 이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임기가 1년도 안 되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이나 북한이 우리 정부를 거쳐가면서 어떤 이 상호 정책을 조율할 여지는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 북한의 경우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하고 먼저 대화하기보다는 미국과의 대화를 우선하고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히면 모를까 먼저 남북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게 북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예.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동맹 관계를 악화시켰고 이 동맹 관계 악화가 결과적으로는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켰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뭐 1년이 남았든 얼마 남았든 간에 미 행정부의 입장은 그 한미 그리고 한미일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를 이제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북한의 협상을 제안하기보다는 한미일 공조를 이제 우선 구축하고 또 핵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한미 간의 대북 정책 조율을 이제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정부 임기와는 그 특히 한미 관계에서는 특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몰라도 미국은 한국을 패싱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현재까지는 그런 걸로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